34페이지 할 차례죠. 전무 시간의 끝에 대방광 원각경 제목하고 이 12보살의 내용하고 서로 배대치는 부분에서 문수보살장은 신의 문이다까지 했습니다. 자, 읽으면서 보현보살부터 정제업장보살까지 8장이 모두 자리문으로서 방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방하는 게 이제 방정하다 이런 이제 뜻이 있는데 자리문이라 했으니까 내적 관찰을 통해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방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이 뭔가 번뇌망상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매 장마다 나타나는 내용은 모두 미혹을 끊어 이루는 공덕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과 망, 사와 정에서 결정과 선택을 분명히 하여 나아가야 할 곳을 자세히 밝히고 있으며, 그러니까 진, 망, 사, 정 이걸 이제 결정한다 했기 때문에 바르다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을 이제 제거하는 게 이 수행이라는 얘기죠. 제지와 안지와 상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현 등의 8장이 자리문으로서 그 방을 밝힌다는 것이다. 수행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힘이 커져 버리면은, 의식이 전체 의식을 깨어나 버리면은,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도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 속에 흘러가는 게 끊어져 버리는 거죠. 생각 속으로 흘러가는 거는 거의 묻혀가지고 감정과 생각 속에 묻혀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게 뭔가 하면은 이익인 거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감정이라든 생각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자리문이라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가운데 또한 광의 뜻이 있고 겸하에 바란 내용이 아닌 것도 밝히고 있다. 여기 이제 광하는 건데, 뭔가 하면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마음의 경계선이 점점점 없어져서 커져가는 걸 얘기하죠. 마음의 이제 크기가 넓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각보살장에서 이타문에 의자에 광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보각이라 부를 때 그 의미는 널리 자기 깨달음으로써 후세의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깨달음을 말한다. 이 이제 보자가 이제 늘을 보자, 두루할 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넓혀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깨달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문명 번뇌, 어두운 번뇌 망상을 이제 하나하나 제어가는 힘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불빛이 약하면은 밖에 있는 불빛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생각나는 게 있는데, 봄에 도정신치료학회에 이제 와서 수행 체험이 돼서 좀 얘기해달라 해서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정신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가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스님들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제 서울대 치과 병원, 세미나실에서 그걸 했었어요. 그때 질문하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정신치료하는 과정이라든지 수행 과정은 일정은 같지만은 크게 차이 나는 게 하나 있다 하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정신치료할 때 뭘 먹이는가? 약을 먹입니다. 약을 먹여가지고 약의 힘을 통해가지고 그 정신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행은 약을 먹는 게 아니다 하는 거.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정신치료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의사의 도움이 없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행은 선지식의 도움을 받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이 자기 혼자서 내적 관찰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점이 분명하게 그 질문자 중에서 제기한 분 계세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이라 하는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경전을 보는 거는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과정이라든지 그 수행 현상, 깨달음 현상 이런 걸 배워가지고 또 자기 이제 스스로 이제 내적으로 관찰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이제 그 문제를 삼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이게 수행입니다. 그런데 정신병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해결해야 되지만 환자 본인이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세 속에서 정신병 치료하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수행한다 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정신병 치료하는 것 똑같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건데 이 보각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외부 영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각장에는 모든 중생이 어떤 사람을 구하고 어떤 법을 의지하도록 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고 또한 저 눈먼 중생들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두루 근기가 다양한 모든 중생을 거두어서 널리 그들을 깨우치게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 이제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의 그 선악을 가릴 수 있는 힘이 약하듯 그런 마음의 밝기가 약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또 선지식이 그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는 거죠. 비춰줘 가지고 사텐 견해가 무엇인지 단견과 상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보각장이 이 탐문에 의지하여 그 광을 밝힌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방의 이치가 없지 않으면 또한 겸하여 바른 내용이 아닌 것도 밝히고 있다. 그러니 항상 저게 바른 내용이 아닌 것도 밝힌다 이러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무엇이 바른지를 알려면 바르지 않는 것을 들여대야만이 그게 바르다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보통 글을 보는 방법도 이것이 그 내용을 한 번씩 뒤집어 보는 시각을 가졌을 때 글의 내용의 정확하게 뜻이 드러납니다. 얘기하자면 그거 똑같은 이치죠. 자, 35페이지 넘어갑니다. 원각장에서 중화 구경문으로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까지 이제 대방광까지 이제 이게 보각보살장까지 배대를 칠서 얘기하고 원각장 여기서는 이제 원을 잘 밝히는 부분입니다. 원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원각이라 부를 때 그 의미는 자와 타의 깨달음이 원만하여 구경에 엄만 지극하다는 것을 말한다. 원각장에서 우리가 지금 개호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은 스스로 정덕한 것이 원만하다는 것이며 다양한 중생의 근기를 다 거두어 함께 원각에 돌아간다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한 것이 원만하다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안으로는 아주 깨달음이 원만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바깥으로 중생 구제하는 것도 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방 광 원각할 때 원까지 이제 얘기하네요. 이미 개호했다는 말과 다양한 중생의 근기를 다 거두었다는 뜻은 앞의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만 등장하니 이 때문에 원각장이 중화 구경문으로서 그 원을 밝힌다는 것이다. 단지 그 가운데 보현장과 보안장은 상근기 수정이니 이제 이게 보현장하고 보안장을 잘 봐가지고 깨닫는다면은 상근기라는 얘기겠죠. 수정이라 하면 닦아서 정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문장에는 정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현장에서는 환을 벗어나면 곧 각이다 라고 하고 보안장에서는 더러움이 다하면 밝음이 나타난다 라고 하였으며 또한 정덕한 자에게는 작지인멸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이것이다. 작지인멸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이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금강장 등의 6장은 중근기의 수정에 관한 내용이다. 정업장에서 밝히는 바는 오로지 중생의 업가를 다하여 원각에 나아가는 것으로 인해 끊어야 될 미시한 번뇌의 모습이니 이 미시한 번뇌의 모습을 다 끊으면 원각을 정득하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이제 상근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근계에게도 이제 그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그냥 대충 이야기해도 탁 깨닫는 사람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사람들에게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중근계에게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보각장과 원각장은 중하 원각의 경계로서 하근기를 도와주는 곳이니 하근기 수중에 속해 있는 내용도 겸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보각장이라든 원각장은 보면은 깨달은 사람이 완전하게 그 깨달음을 원만하게 하는 교화를 원만하게 하는 최종의 자이지만은 반대로 교화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근기를 도와준다는 거지. 상근기는 중근기는 말이죠. 그렇게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은 하근기는 더 자세하게 밥을 지어가지고 숟가락을 밥을 떠서 입에 떠넣어줘야 되는 그러게 이제 하근기입니다. 상근기는 밥 지어주는 방법 알려주면 지가 지어서 지가 먹는 거고 중근기는 차려줘야 다 먹고 하근기는 떠먹여줘야 그 맛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보각장이 원각장에서 되게 교화하는 입장 깨달은 사람은 더 깨달음을 더 원만히 하고 미시망념을 더 완벽하게 타파해 가는 것이라면은 그 도움을 받는 하근기들은 더 자세하게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제 이걸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미시망념을 없애는 데 있어서 누구를 교화하는 게 가장 교냐? 그건 이제 보살의 경계에 들어갈 때는 초지에 들어가면 후천적인 번뇌는 다 끊어져 버리지만 선천적인 번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번뇌를 끊어가는 데 있어서 중근기나 상근기를 교화하는 것보다 미시망념을 없애는데 교화하기 힘든 하근기들을 교화하는 것이 미시망념을 끊기가 더 좋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상근기는 중근기는 한두 마디 일러주면 되는데 근데 중근기는 좀 더 어렵죠. 상근기보다. 그렇지만 하근기는 매번 설명하고 또 설명해주고 계속 반복해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끌어주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하근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깊이 갈 수 있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러면 발언 종지가 두루하여 정종분이 갖추어져 뒷날 전해져도 뒷사람의 수행에 모범이 될 수 있기에 다시 현 선수장이 있게 된다. 현 선수장은 유통분에 속하며 모든 장의 큰 뜻을 결론지어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자, 벌써 이제 대방강 원각하고 12보살의 장하고 이렇게 다 배대가 다 끝나버렸네요. 대방강 원각이란 5글자가 원각경 12장의 대의를 다 거두고 12장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 한 제목의 오묘한 뜻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으니 이는 마치 보배구를 대하는 듯하다. 자, 그 다음에요. 정덕한 법을 대각이라 하고 원각이라 하며 묘각이라고 한다. 우리 저게
뭐 스님들 법명 중에 대각스님도 있고 원각스님도 있고 묘각스님도 있고 그렇죠. 이 전부 다 대단한 법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도 인연 따라간다 그랬죠. 뭐 은사스님 법명을 지어주시겠지만은 그 이름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 삶 자체가 조절 이게 맞춰져 갑니다. 근데 이 법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말과 생각에 해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말과 생각 중에서 법에 관계되는 말, 법과 관계되는 생각이 바로 이제 깨달음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사파세계의 의사소통은 언어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정덕한 사랑과 정덕하는 지혜도 대각이라 하고 원각이라 하며 묘각이라고 한다. 능정과 소정의 그 이름이 다 똑같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자, 여기서 뭔가 하면은, 정덕하는 사람, 정덕하는 지혜. 이거를 갖다가 능정, 소정,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그 깨닫는 사람하고 깨달아진 지혜하고 왜 똑같이 그렇게 이름을 같이 부르느냐?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네요. 극정의 경계는 인과 법을 다 잊고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 자체도 공적하다. 결국 주관과 객관에 떠나 있는 것이 완전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과 또 깨달은 그 지혜는 사실은 주객이 이제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름을 붙여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지가 함께 음만하고 함께 음만한 자체도 또한 사라지며 함께 음만하면서도 함께 사라져 능과 서로서 나눠질 것이 없기 때문에 능정과 소종의 그 이름이 똑같은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덕통스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주객을 떠나야만이 우리 깨달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이상 깨달음을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그럼 선문답에서는 그러면 왜 선문답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쳤다 하는 마음의 흔적이 있으면 주객이 상대해 있거든요. 그래서 선문답을 통해 가지고 이 선지식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깨달은 사람의 그런 흔적, 깨달았다 하는 흔적까지 없애주는 그런 역할이 선지식의 역할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문답을 통해서 미진한 것을 완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뭘로 하느냐, 바로 주관 객관에 서 있느냐, 그것이 벌써 없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문답을 통해 가지고 아직 주객이 이렇게 상대해 있다면은 한방방이를 때리는 거죠. 선지식 입장에서는. 맞는 입장에서는 자, 그 순간에 주객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선사들마다 다 이게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고 부드럽고 자비롭게 하는 경우 있고 아주 난폭하게 뭐 뺨을 때린다든지 업어치기 넣는다든지 그냥 이게 막대기를 때린다든지 이런 가격한 분도 계시고 또 아주 간결 명쾌하신 분도 짤막짤막 길게 짤막짤막 얘기해가지고 바로 돈발시켜주는 분도 있고 이 선지식 성격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들도 그런 걸 잘 알아서 선지식을 찾으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정득된 법을 대각이나 원각 또는 묘각이라 하는 것은 이는 마치 허공은 대각 가운데서 생겨났다라고 하고 또 대다라는 문이 있으니 그 이름을 원각이라 한다라고 하며 또 무상 묘각이 모든 시방세에 두루하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 여기 이제 얘기한 대각이라고 하고 뭐 묘각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쓰는 것은 이제 이렇게 지연견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맞게끔 말이 조금 내용은 똑같은데 말은 조금 다른 것은 그게 이제 근거가 뭘 배경을 했느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정덕한 사람과 정덕하는 지혜를 대각이나 원각 또는 묘각이라 하는 것도 이는 마치 대각 세존이니 원각 보살 또는 묘각 보살의 표현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방강 원각을 이제 다시 또 어떤 이제 시각에서 이제 얘기하느냐 하면은 오수 정화락하는 이 과정을 가지고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하무톡통 스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원각 정의를 가는 이 제목을 가지고 다각등의 시각에서 이 얘기하는 거죠. 뭐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하기도 하고 무상 정등 정각을 가지고 또 배대를 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배대 쳐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오수 정화락하는 걸 가지고 또 배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어느 순간 이제 여러분 뭐 경전을 본다든지 뭐 선지식 법문을 듣는다든지 또는 뭐 도반과 대화하는 중에서 이게 이제 그대로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그때 탁탁 맞게끔 자기 이제 그 의식을 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경전이라든지 법문을 들으면은 그것은 뭘로 변하는가 하면은 마음에 저장될 때는 이 종자로 저장되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 법에 관계되는 종자이기 때문에 무르종자입니다. 셈이 없는 종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르종자가 심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유르종자 세상 일이라든지 뭐 정치, 경제, 뭐 세속 온갖 일들을 들어도 이 무르종자가 있으면은 유르종자를 전부 다 쳐버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흔들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락 하는 거는 성근을 심는다. 선한 뿌리를 깊이 박는다. 이런 거. 뿌리가 깊이 박혀 있을 때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뿌리가 박혀야만이 사기 올라오고 줄기와 잎이 생겨서 깨달음이라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유식 같은 데도 법문을 들을 때 법만을 들어서 종자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걸 경전 공부도 쉽게만 하자면은 바로 이제 선지식에게 법문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고의 선지식 그러면 부처님이잖아요. 그런 거죠. 자, 오수정화는 원각경의 대지이며 큰 뜻이며 많은 경전들의 종지가 된다. 그는 이 오수정화라고 하는 원각경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든 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오 하는 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깨달음을 이제 얘기하는데 깨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하면 닦아가는 거죠. 정하면 이제 닦아서 완전하게 이제 정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생교화하는 건데 이 오 하는 거는 이제 후천정 번뇌 이런 것이 이제 깨달으면 없어집니다. 닦는 거는 선천적인 번뇌를 닦아가는 거고 정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번뇌와 무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를 정하는 말씀. 교화는 이제 중생 교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전에서는 이것을 혹 본각과 시각으로 말하기도 하고 혹 자각과 타각으로 말하기도 하나 해행정하에서는 서로 그 뜻을 나타내도 그 내용이 미진한 것이다. 여기 해해정하나 오수정하나인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깨달을 오자의 오락하나 해오의 오지 정오의 오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들을 하자면은 깨달음이라 하는 건 깨달을 오자에도 반드시 들어가고 여기 숫자 닦을 숫자에도 깨달음이 오가 들어가 있어요. 깨달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덕한다 하는 것도 깨달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중생 구제하는 것도 깨달음으로서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깨달음도 처음에 견도했을 때 깨달음이 하고 깨달았고 난 뒤에 닦았을 때 깨달음 또 다르고 닦아가지고 정덕했을 때 그 깨달음 또 다른 거예요. 그럼 깨달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중생 교화할 때도 깨달음 또 다르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여기서 뭘 했는가 하면 그거를 했죠. 가나선 대법회를 안 열었습니까? 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주제를 발표하고 제가 했던 게 이제 가나선하고 이빠사나의 비교였습니다.
그 비교하게 된 거는 가나선하고 남방 이빠산나의 그 위상을 좀 정립시키려고 했던 거죠. 위상 정립시킨다 하는 거는 깨달음의 문제를 정립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 지금도 지금 아직까지 이 문제 해결이 안 됐는지 실상사에서 보니까 계속 이걸 가지고 주제를 해가지고 계속 그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할 때 논사로 누구 나오는 마승 스님이 그때 논사로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끝에 가서 질문이 내용이 뭔가 아마 남방 이빠산나 선사가 깨닫는 거나, 이게 가나선 선사가 깨닫는 거나 깨달으면 똑같은 게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뭘 근거로 해서 얘기하느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그때 제가 얘기했던,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을 수가 없다. 왜 그는 똑같을 수 없는가 하면은, 남방에서 심식 차이가 있다. 남방에서 이빠산나 심식은 60까지만 얘기하고, 말라식이라든지 아리아식 미시망념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렇다면 아직 아리아식과 미시망념, 그러니까 말라식과 아리아식의 미시망념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의식까지 타파하더라도 이 미시망이 남아있으니 그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건 가나스는 팔식 차원이고, 팔식을 떠나 자성청정심을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시망이 완전히 타파하는 게 그 구경각이다. 그러면은 아란의 경계와 부처의 경계는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분위기가 보니까 그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확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제가 다시 이 얘기를 했죠. 까만소나 흰소나 얼룩소가 젖을 때만 흰젖은 다 똑같다. 그렇지 맛은 다르다. 그런 얘기. 그래 깨달음도 이게 깨달음이 경지가 다른 거예요. 그런 깨달음은 한 번만 깨달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아셔야 됩니다. 상근기야 보조스님이 말씀대로 하자면 전생에 정해를 닦은 사람은 이 생은 그냥 한 번 듣고 말 한 번 수행이 끝나버리는 돈은 돈수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상근기가 아닌 이상 깨닫고 나는데 계속 닦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깨달음은 많이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야경에서도 4단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하은경에서는 한 단계 또는 2단계로 나누고. 또는 능경에서 57단계로 나누고. 이래 나누거든요. 나누면은 나눈 걸 또 줄이면 4단계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뭔가 그만 깨달음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은 이제 어렵 같은 거 보면은 한문 깨닫고 나는데 또 재짜 깨닫는 경우가 들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오늘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깨달음은 하나뿐이고 한문 깨달으면 끝나고 그 깨달음이 이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오수정화락하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음을 끝나버릴 것 같으면 수정화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왜 수정화가 왜 있느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만약 모든 현상에 두루하고 이치가 원만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갖추고 있는 경이 있다면 그 경은 대방강불 하은경 이외에 오직 이 원각경뿐이다. 원각경이 하은경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 내용이 간결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원각경을 활짝 펼쳐버리면 바로 하은경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각경을 아주 격찬을 한 거죠. 나라별로 이 경전을 추구하는 게 좀 달라요. 일본에서는 뭘 좋아하는 건 법화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원각경입니다. 근데 한국은 하은경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거는 이제 경전을 좋아하는 것도 민족성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나라 옛날에 법화경도 아주 좋아했지만은 하은경입니다. 근데 하은경은 이제 이게 조사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 이제
하음경하고 이 원각경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하음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하죠. 하음경에는 꽃이 들어가 있죠. 하음은 꽃 하자입니다, 이게. 대방강불 하음경은 꽃인데, 그럼 왜 꽃이 등장하느냐? 법화경 하면, 묘범 연화경 할 때도 그것도 꽃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꽃이 들어가는 게 이제 뭔가 뭐 깨달음을 상징하는 말들이죠. 전부 다. 이 이제 꽃이 필 때 이게 착 피는 걸 맞지? 마음이 활짝 열려서 깨닫는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송강사 살 때 그게 얼마 떨어지지 않는 대원사 하는 절이 있어요. 대원사 주의심이 이제 현장 스님인데, 이분은 참 표현력이 참 좋아요.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잘을 하느냐는 말씀, 이런 얘기. 스님이 저게 말이지, 유런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달맞이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달맞이 꽃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왜요? 이러니까. 저녁마다만 달맞이 꽃은 도노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게 딱 오므려져 있다가 달이 뜨면은 뿅 하고 탁 핀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이 현장 스님 표현이 참 멋있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꽃이 확 피듯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꽃도 두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어떤 꽃이 있는가 하면은 꽃이 피자마자 같이 열매를 맺어버리는 꽃이 있어요. 그거 바로 연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화계는 오직 연꽃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일불성이라는 얘기죠. 그러게 얘기. 근데 하은계는 자파꽃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 강사 선생님께 강의를 들었을 때 자파꽃이 무엇인가 이래 생각을 해봤는데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탁 맺는 게 있는 반면에 꽃이 피면서 같이 열매를 맺는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건 뭐 대부분 수많은 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 중에서 하은경에서는 다 포괄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깨닫고 난 뒤에 점점점 닦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딱 꽃이 핀과 동시에 열매를 맺어버리는 도노돈수적인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하은경에는. 같이 하지만은 법화경에는 오직 꽃이 피면 열매를 같이 맺는 용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꽃하고 열매의 관계는 인과관계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하은경은 자파꽃이다 하는 그런